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 어제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소화하며 움직였죠. 네, 맞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발생을 하면서 양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네, 뉴스를 소화하며 주말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마 장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해 보시죠.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아직 투자 심리는 불안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틀 뒤였던 5일 목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여전한 계엄 후유증 떠나는 외국인입니다. 쏟아지는 뉴스를 소화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의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됐고요. 양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매도세가 그제보다는 줄었다는 점은 다행이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 하방을 지지했습니다. 수급이 중요했던 하루였죠. 수급 수치와 특징 섹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계엄 여파에 국내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외국인은 떠납니다. 외국인이 연일 매도 행진을 펼치자 양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0.9% 하락하며 2,441.8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0.92% 내리며 670선에서 겨우 마무리를 했습니다. 뚜렷한 매수의 주체 없이 힘이 쭉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선물 시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일제히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오전장엔 빨간불을 켜더니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먹구름이 들이우자 정치와 가상화폐 섹터의 투자 심리가 집중되면서 테마성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어제 가상화폐 섹터가 1.44% 올라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애킨스 전 위원을 지명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됐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은 금의 디지털 버전이자 금의 경쟁 자산이라고 언급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넘어서자 관련주인 네오위즈 홀딩스와 한화투자증권 등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항공주가 2%대 하락했습니다. 계엄령이 빠르게 해지가 되었지만 영국과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미국과 일본도 주의를 당부하는 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 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항공사 수요와 비용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한진칼이 6%대 밀렸고 진에어 등도 LCC 종목들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도 부진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보다 3.5%포인트 하락한 20.2%를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한국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을 증폭한 가운데 2차 전지 산업이 신흥도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에 상승 출발했던 엔캠이 5.42% 하락했고 포스코홀딩스는 2%대 파란불을 켜면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장 후반 들어 외국인들이 정말 말 그대로 갑자기 급격하게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양시장은 낙폭을 키웠는데요. 이렇듯 아직 불안한 시장 속 그래도 지수를 지지해 준 건 반도체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 미국에서 재확인된 AI 수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 루빈 출시 반년 앞당깁니다. 헤드라인의 첫 줄, 미국에서 다시 AI 내러티브가 살아났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DPU를 만드는 반도체 기업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인 세일즈포스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업 공통적으로 AI가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AI의 가능성에 대해 연일 시장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서는 대규모 AI 투자가 빠르게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항상 남아 있었죠. AI로 돈을 버는 기업의 등장, 하나증권은요, 관련해서 국내 반도체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코멘트를 남겼고요. 실제로 어제 미국발 훈풍에 반도체주 전반이 강했습니다. 특히 HBM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강했는데요. 기름을 부은 뉴스, 대만 언론의 보도입니다.
블랙웰 다음 단계 GPU 루빈과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출시 시점을 당초에 2026년 중반에서 6개월가량 앞당겼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루빈의 경우 TSMC의 3나노 공정과 함께 차세대 HBM4를 활용해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SK하이닉스는 내년 상반기에 HBM4 양산에 나선다는 입장이라 SK하이닉스가 물량을 선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어제 SK하이닉스가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C레벨 중심의 경영체제를 도입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를 HBM 1등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포부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AI, HBM 기대감, 증권가 분석을 통해 반도체 투자 전략도 짚어볼까요? 오늘도 밑줄 한번 쳐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HBM AI입니다.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그리고 메리츠증권은요, 내년에도 HBM 수요는 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증권의 경우 메모리 산업의 변곡점은 B200 대비 HBM이 50% 증가하는 엔비디아의 B300 출시 시점 내년 2분기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2분기를 겨냥한 저점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 밑줄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일 텐데요. 키움증권은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공급 업체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상반기까지는 HBM3에 있어 SK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지만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결국 내년 하반기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 가능성은 결국 기술력에 달려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리츠증권은 내년 디램 업체들의 설비 투자는 고부가 가치 디램 위주로 집중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비단에서도 키워드는 역시나 HBM 그리고 AI네요. 자, 이렇게 상승했던 섹터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하락한 업종들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정부 공백 장기화 가능성, G2G 산업 직격탄 우려입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대왕고래 밸류업 원전 그리고 방산 섹터 어제도 약했습니다. 특히 방산주들은 어제 낙폭이 특히나 더 깊었는데요. 자, 여기서 G2G란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Government to government, 즉 정부와 정부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방산과 원전의 경우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업종이죠. 국가 간의 신뢰와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방산의 경우 쌓아둔 수주 잔고는 맞지만 캐나다와 폴란드 또 사우디 등 신규 수주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한 계엄 사태로 신뢰성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한국항공 우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키르기스탄 대통령은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죠. 미래에셋증권은요, 정부 불확실성은 치명적이라며 사태 봉합이 늦춰질수록 내년도 수출 기대감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원전의 경우 4일 워낙 큰 폭으로 내려 어제는 비교적 낙폭이 깊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려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특히 G2G 업종이라는 특성에 더해 야당이 원전에 회의적인 상황이라는 점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LS증권은 관련해서요, 현재 원전 대체 수단이 마땅히 없어 추후 야당의 정책이 변화하는지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G2G 사업은 아닙니다만 은행주도 어제 낙폭이 깊었죠. 정치 리스크로 밸류업 정책 동력이 둔화할 가능성, 특히 관련 세제 입법이 미뤄질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데 현재 외국인이 집중 매도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낙폭이 과도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글로벌 IB인 JP모간은요. 밸류업에 나선 금융주들이 이를 백지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 수급은 이탈하고 있고 투자 심리가 워낙 불안한 상황이라 단기 변동성은 계속될 수가 있어 유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부디 얼른 비상계엄 사태발 시장 여진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도 함께 대비해 보실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화 일정입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솔브레이 홀딩스는 주가 한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고 공시했습니다. 9만 원대 52주 신고가를 가지고 있는 솔브레인 홀딩스, 최근 52주 최저가 부근을 통과하며 3만 6천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시간 외에서 2.6% 상승한 데 이어 정규장에서도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다음으로 제테마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인 제테마 더톡신주 100단위에 대한 국내 품목 허가를 정식으로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주요 유통 파트너들과
체결한 독점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국가별로 현지 인허가의 속도를 낼 거라고 밝히며 주가는 시간 외에서 7%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세경하이테크는 공장 신축과 시설 투자 자금을 목적으로 자기 자본의 13.68%인 283억 원 규모의 금전 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정규장에서 6.2% 하락했던 주가는 시간 외에서 하락분을 만회하며 6%대 상승부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현지 시간 6일 미국의 11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주요 고용 지표로 이 결과에 따라서 연준이 다가오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한편 시장은 11월 고용이 21만 4천 개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그룹이 국내 렌터카 1위 기업 롯데렌탈의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롯데렌탈의 최대 주주인 호텔 롯데 등은 오늘 오전에 긴급 이사회를 열고 롯데렌탈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후 매각 협의를 위한 MOU 체결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매각을 통해서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전망인 가운데 최근 불거진 자금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핑크의 로제가 첫 솔로 정규 앨범 로지를 발매합니다. 어제 로제는 선공개 싱글 아파트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47일 만에 5억 뷰를 돌파하며 K-팝 아티스트 최단 기록 경신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아파트 열풍에 이어서 이번엔 또 어떤 신드롬을 써내려갈지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로 주목받는 엔터주가 다시 한번 아파트의 훈기를 재현해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불안감이 일부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아직 불안감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장 마감 직전에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또 간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ETF의 경우 1.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뉴스와 외국인 수급에 집중하며 대응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